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하고 하태경 바른정당의 최고위원 사이에 설전이 붙었습니다. 요즘 하태경 의원 하태경. 예, 그렇습니다. 11월 13일. 예. 바른정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도전하겠다. 예. 여기 몇 번 나왔거든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예. 언론에서 봤을 때는 아주 이렇게 럭비공으로 봤는데 네. 두 분 중에 누가 더 럭비공이냐 하면 하태경 의원이 거기서는 의문의 일패예요. 정상이에요, 아주. 예. 그래요. 지금 재선 의원인데. 상당한 중량감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차원 아니냐 이거예요. 하태경 최고위원이 이제 안보와 관련한 청와대 회담을 거부한다면서 홍준표 대표를 이제 비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홍 대표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공천을 줘서 만들었는지 참 어이가 없다 이러면서 뉴스에 한 줄 놔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 정치는 마약 같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홍준표 대표를 보면서 말이죠. 본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예, 그렇습니다. 말을 정확히 해야 돼. 변호사예요, 이분. 누가요? 홍준표. 그거 언제 그만두셨는데? 그만뒀어요, 변호사? 아니 지금 휴업 중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2012년에 한 번 또 하시려고 했네요, 보니까. 그랬죠. 예, 광화문에 사무실 차리시고 그랬던 그래요? 얘기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나가셨죠. 예.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왜 그 뉴스에 한 줄 나려고 몸부림치는 말이 마치 그 홍준표 대표 말로 들렸느냐? 이거는 바로 어제 저녁에 여야 4당 대표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5당이 모여야 하는데 4당 대표면은 홍준표 대표가 빠졌단 말이죠. 홍 대표가 빠진 이유는 전 이렇게 봅니다. 거기 가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면은 또 뭐 대화를 하면은 이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만 광을 파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광 판다는 표현은 개수작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것도 표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만 빛이 난다. 어차피 가서 그냥 그렇게 앉아가지고 접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사진 한 방 찍히는데 정의당, 바른정당과 동급으로 이렇게 비칠 바에는 나 혼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홍준표 대표가 빠진 영수회담.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가만히 앉아서 이제 또 뉴스에 주목을 받게 되는 불참함으로써 이렇게 모습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또 7월 19일에도 한번 대표 회동이 있었어요, 대통령과. 그때도 안 갔었죠. 그때도 안 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프로 불참러다.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오늘 만약에 나하고 논의하고 싶으면 1대1로 불러라. 이 말이 뭐겠어요. 문 대통령과 자신이 동급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일단 문 대통령 나이는 먼저 확인한 다음 만나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글쎄 말이죠. 버릇없이. 그렇죠. 지난번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마치 실검에 올랐었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버릇없이 한 것처럼 하고 비주얼은 조금 더 들어 보이세요. 그래갖고 찾아봤더니 문 대통령이 한 살 위죠. 이보세요. 라고 하니까 버릇없이 이렇게 또 이제. 제가 해볼게요. 이보세요. 버릇없이. 동생 왜 이래. 자, 하태경 의원이 그런데 세게 해요, 잘. 예, 그렇습니다. 또 오늘도 한마디 했어요. 제 걱정하지 말고 나라 어지럽게만 하지 말라. 이러면서 또 한 방을 했습니다. 아니 기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봉도사님들도 좋아하고 이제 김병민 PD님도 좋아하는 이유가 딱 자극적인 언어들을 쓰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딱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딱 정말 전곡을 찌르는 듯 하면서도 정말 이 사람 머리에 딱 남는 말을 합니다. 꽂히는. 하태경 의원이 한 얘기가 이제 외부의 적은 김정은이고 내부의 적은 홍준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딱 그냥 기억에 좀 남는 거죠. 아니, 지금 두 사람의 마음속을 한번 헤아려 보면은 홍준표 대표는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거 보통 그러잖아요. 이겨봐야 본전이다. 그렇죠. 아니 내가 하태경 최고위원하고 말싸움에서 내가 이긴들 남는 게 뭐가 있냐. 도리어 하태경의 존재감만 띄워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어제 재판에서 모처럼
얼굴이 확 편. 예. 마음 놓고 집에 와서 좀 자야 되겠다. 예, 자유한국당 의원. 그 춘천이 고향인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같은 고향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저기 김진태가 나하고 같은 급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 급을 많이 따지시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하고 동급 체급이 같지 않다. 이런 점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토론할 때 붙었어요. 그래서 성완종 리스트건 얘기하니까 갑자기 강원도지사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출마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기 선거법 재정신청 그거 쉽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슬쩍 약을 올리는 그런 스탠스를 보면서 이 홍준표 대표는 확실히 전문 파이터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근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벙커를 보여줬어요. 벙커를 같이 갔어요.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께서 그렇죠. 그거는 무척 파격적이잖아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사실. 예. 그래서 다른 당 대표들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진심으로 여야가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이었다. 예. 그래서 오늘도 벙커 간 사진이 쫙 이렇게 도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심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막 공개해도 되는 건가. 사실 비상시에 쓸 공간인데. 근데 벙커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벙커에서 벙커 들어가는 장면 그거 찍혀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벙커 면에 쫙 스크린으로 있는 이 정보망을 공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들어가 본 벙커 몇 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곳곳에 있어요. 사실 저는 어디서 저는 벙커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청담동에서. 그렇죠. 그 벙커 한번 공개하셔야겠네요. 네. 근데 그 벙커 들어가 본 분들이 계신가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어디요? 거기 청와대 벙커는 정말 들어가기 힘들죠. 사실. 아니, 그때 이제 비상시에 그 담당자들은 들어가니까. NSC 회의할 때마다 그곳에서 지금 주로 하고요. 그런데 그곳이 한 곳은 아니죠. 사실. 좀 황토색하고 노란색 사이에 그 복장을 입고. 그렇죠. 그 복장. 나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공개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예. 거기 지하에 있습니까? 그럼요.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 청담동 벙커. 북한 레이더망에도 잡히지 않는 청담동 벙커. 예.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대경입니다. 예. 먼저 이제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어제 자유한국당 이철호 의원이 주관한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른정당에서는 김영우 의원을 비롯한 4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합추진위원회, 보수 이제 통합을 하자. 그래서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 11월 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에 통합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 의원께서는 대표적인 자랑파신데.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지도부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은 그냥 몇몇 개인들의 일탈 행위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3달 전 우리 내부 전당대회 때도 보수 통합, 보수 원탁회의 주장이 나왔어요. 예. 김영우 최고가 이제 그걸 주장하면서 경선에 참여했는데, 그게 이제 심판을 받았죠. 당시 이제 김영우 최고가 지지율이 제일 낮은 원인도 이제 일종의 묻지마 보수 통합 이런 거여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건 창당 정신, 바른정당 창당 정신을 훼손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해당 행위고, 그래서 아마 당 내에서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문제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통합추진위원회 만들자 이거뿐만이 아니고 김무성 전 대표하고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함께하는 모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통합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정책 포럼이기 때문에. 예. 그건 다르다. 예, 그거는 공식적인 통합 추진 모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책 연구 모임은 어느 당하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통합파도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이제 무조건 통합파. 그냥 이제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친박하고 이제 합쳐야 된다. 사실상 친박 수렁파죠. 그러니까 이제 반정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통합파인 거고, 바른정당 맞는 게 잘못됐다. 근데 이런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별로 안 되고, 통합을 원하는 사람 대부분은
적어도 친박 8명은 출당을 시켜야 된다. 조건부 통합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통합파 내부에서도 저는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묻지마 통합파는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가는 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예. 개개인 분들, 그분들 전 정치적 미래에 한국당으로 다시 복당하는, 개인적으로 복당하는 게 결코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 13분 철새파동이 있었을 때도 국민들의 굉장히 좀 지탄이 심했는데 이번에도 그 이상일 거라고 보고 가급적 저는 좀 설득하고 만류할 생각입니다. 예. 자, 이제 안보 얘기도 여쭤볼게요. 홍준표 대표 어제도 여야 대표 회동에 안 나갔어요. 그죠? 이게 벌써 두 번째인데 왜 이렇게 계속 불참한다고 보십니까?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시죠? 그것도 이제 자기 몸값 올리려는 스트라이크 하는 거죠. 노동자들이 노조가 임금 인상 위해서 스트라이크 하잖아요. 예. 똑같은 겁니다. 이제 자기 몸값을 좀 잘 쳐달라, 더 쳐달라. 예.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1대1로 만나야 된다. 정무택 원내대표는 이제 저희 인터뷰할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좀 지금 굉장히 전쟁 위기 상황에서 과거에 2차 대전 때도 미국이 그런 게 있었어요. 노조가 이제 독점적인 무기 업체인데 자기들이 아니면 무기를 못 만든다 해서 임금 인상 조건을 내걸고 파업을 했어요. 무기가 당장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반국가적인 파업이었거든요. 당시 노조는. 근데 저는 홍준표 대표도 이 대승적으로 단결을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요구를 해야지 필요하면 이런 제가 그래서 어제는 안보 파업이라 했는데 이건 사실상 대한민국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반국가적 파업이에요. 홍준표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국제사회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수립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네, 왜 그러냐면은 대표적인 게 핵무장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국무성 관료들이 전술핵 배치는 못 받는다고 했고, 그러니까 홍 대표가 그럼 우리는 북한처럼 핵무장을 해야 된다. 예. 북한처럼 핵무장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건 사실상 미군 철수 투쟁이랑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미국이 우리를 경제 제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못 믿겠으니까 우리는 독자적으로 핵무장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미군 철수하라는 운동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국제사회에 반대되는 거죠. 유엔 제재도 들어올 거고, 또 중국도 당연히 경제 제재를 할 거고. 예. 그리고 지금 하태경 최고위원님께서 방금 전쟁 위기 상황에서 이런 표현 쓰셨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상황을 하태경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느 정도 엄중하다고 보십니까? 진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표현 할게요.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보유 의지가 워낙 강해서 우리가 정말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 이런 의지가 없다면 이 상황을 제대로 타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막아야 되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그걸 두려워하는 게 바로 북한이 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못 막을 테니까 계속 핵미사일을 더 개발하는 거고 더 심한 도발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세요? 우리의 각오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는 전쟁 가능성은 떨어지고 반비례한다. 반비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 할수록 북한이 패를 다 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패를 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들이 더 심한 거에도 여기는 아무 반응도 안 하겠구나 하면 북한의 도발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예. 카드 사본 사람들은 금방 아는 건데. 아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 한미 공조가 위험하다 이런 말할 때가 아니라 미국이 군사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설득하는 일이다. 정치권이 한 목소리 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B-1B 전략 폭격기가 북한 안에 진입한 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아직도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운전자로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폐기했잖아요. 사실상 폐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까지 날라오는 ICBM을 용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미국 입장은 우리가 좀 같이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제지하고 들어가면 알겠습니다. 오히려 전쟁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한미 동맹이 균열되기 때문에 그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하고 하태경 바른정당의 최고위원 사이에 설전이 붙었습니다. 요즘 하태경 의원 하태경. 예, 그렇습니다. 11월 13일. 예. 바른정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도전하겠다. 예. 여기 몇 번 나왔거든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예. 언론에서 봤을 때는 아주 이렇게 럭비공으로 봤는데 네. 두 분 중에 누가 더 럭비공이냐 하면 하태경 의원이 거기서는 의문의 일패예요. 정상이에요, 아주. 예. 그래요. 지금 재선 의원인데. 상당한 중량감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차원 아니냐 이거예요. 하태경 최고위원이, 이제 안보와 관련한 청와대 회담을 거부한다면서 홍준표 대표를 이제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 대표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공천을 줘서 만들었는지, 참 어이가 없다. 이러면서 뉴스에 한 줄 놔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 정치는 마약 같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홍준표 대표를 보면서 말이죠. 본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예, 그렇습니다. 말을 정확히 해야 돼. 변호사예요, 이분. 누가요? 홍준표. 이거 언제 그만두셨는데? 그만뒀어요, 변호사? 아니 지금 휴업 중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2012년에 한번 또 하시려고 했네요, 보니까. 그랬죠. 예, 광화문에 사무실 차리시고 그랬던 얘기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나가셨죠. 예.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왜 그 뉴스에 한 줄 나려고 몸부림치는 말이 마치 그 홍준표 대표 말로 들렸느냐? 이거는 바로 어제 저녁에 여야 4당 대표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5당이 모여야 하는데 4당 대표면은 홍준표 대표가 빠졌단 말이죠. 홍 대표가 빠진 이유는 전 이렇게 봅니다. 거기 가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면은 또 혹은 대화를 하면은 이건 결국 문재인 대통령만 광을 파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광 판다는 표현은 개수작이 아니죠. 그렇죠. 그것도 표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만 빛이 난다. 어차피 가서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접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사진 한 방 찍히는데 정의당, 바른정당과 동급으로 이렇게 비칠 바에는 나 혼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홍준표 대표가 빠진 영수회담. 이렇게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가만히 앉아서 이제 또 뉴스에 주목을 받게 되는 불참함으로써 이렇게 모습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 재정신청 그거 쉽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슬쩍 약을 올리는 그런 스탠스를 보면서 이 홍준표 대표는 확실히 전문 파이터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근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벙커를 보여줬어요. 벙커를 같이 갔어요.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께서 그렇죠. 그거는 무척 파격적이잖아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사실. 그래서 다른 당 대표들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진심으로 여야가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런 느낌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벙커 간 사진이 쫙 이렇게 도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심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막 공개해도 되는 건가. 사실 비상시에 쓸 공간인데. 근데 벙커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벙커가
벙커에서 벙커 들어가는 장면 그거 찍혀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벙커 면에 쫙 스크린으로 있는 이 정보망을 공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들어가 본 벙커 몇 개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곳곳에 있어요. 사실 저는 어디서 저는 벙커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청담동에서. 그렇죠. 그 벙커 한번 공개하셔야겠네요. 네. 근데 그 벙커 들어가 본 분들이 계신가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어디요? 거기 청와대 노린 게 아닌가. 또 7월 19일에도 한번 대표 회동이 있었어요. 대통령과. 그때도 안 갔었죠. 그때도 안 가셨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프로 불참러다.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오늘 만약에 나하고 뭐 논의하고 싶으면 1대1로 불러라. 이 말이 뭐겠어요. 문 대통령과 자신이 동급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일단 문 대통령 나이는 먼저 확인한 다음 만나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버릇없이. 그렇죠. 지난번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마치 실검에 올랐었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버릇없이 한 것처럼 하고 비주얼은 조금 더 들어 보이세요. 그래갖고 찾아봤더니 문 대통령이 한 살 위죠. 예. 이보세요. 라고 하니까 버릇없이 이렇게 또 이제. 제가 해볼게요. 이보세요. 버릇없이. 동생 왜 이래. 자, 하태경 의원이 그런데 세게 해요, 잘. 예, 그렇습니다. 또 오늘도 한마디 했어요. 제 걱정하지 말고 나라 어지럽게만 하지 말라. 이러면서 또 한 방을 했습니다. 아니 뭐 기자들 입장에서도 이제 봉도사님들도 좋아하고 이제 김병민 PD님도 좋아하는 이유가 딱 그 자극적인 언어들을 쓰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딱 그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딱 정말 전곡을 찌르는 듯 하면서도 정말 이 사람 머리에 딱 남는 말을 합니다. 하태경 의원이 한 얘기가 이제 뭐 외부의 적은 김정은이고 내부의 적은 홍준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딱 그냥 기억에 좀 남는 거죠. 사실. 지금 두 사람의 마음속을 한번 헤아려 보면은 홍준표 대표는 손해보는 장사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거 보통 그러잖아요. 이겨봐야 본전이다. 그렇죠. 아니 내가 하태경 최고위원하고 말싸움에서 내가 이긴들 남는 게 뭐가 있냐. 도리어 하태경의 존재감만 띄워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그렇죠. 어제 재판에서 모처럼 얼굴이 확 편. 마음 놓고 집에 와서 좀 자야 되겠다. 자유한국당 의원. 예전에 춘천이 고향인 김용민. 그렇습니다. 같은 고향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김진태가 나하고 같은 급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급을 많이 따지시네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동급, 체급이 같지 않다. 이런 점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토론회 때 붙었어요. 그래서 성완종 리스트건 얘기하니까 갑자기 강원도지사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출마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선거